네, 이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주제로 그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신학 또 기독교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지난 세기 후반에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인간적인 그 학문적인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진 그 현실을 이제 그걸 좀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독백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해체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해체주의를 다 지난 세대고 21세기 벌써 4분의 1이 지난 현실인데 지금 이 현실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 강의 스타일이 전혀 이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세기 후반 초까지, 이번 세기 초까지도 아무리 심오한 사상, 무슨 신학, 무슨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책들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그 무슨 사상가들이라도 사람들이 그 받아들여주질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사회과학에 종말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실증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유용하느냐 안 유용 그것이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지고 이런 과학, 의학 또 이런 그 생물학 이런 삶의 아주 구체적인 일들 또 데이터나 리서치 이런 것에 아주 현실적인 것을 원하지 무슨 이런 이 스토리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그 설교가 젊은 세대들한테 들려지지 않고 또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린아이들은 여기 뭐 카나다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한 페이지 문장을요 이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무슨 뜻인지 몰라요. 글을 읽어도 그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이런 쇼폼이나 이렇게 무슨 밈이나 이렇게 즉흥적인 이런 반응에 관한 것을 원하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냐 이거는 이제 입시 위주로 아이들이 그냥 그 학문적인 이런 틀 안에서 이게 계속 훈련되고 이것에 대한 이렇게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깊은 사고보다는 이 경쟁에서 그 승리하는 이런 방법론에 굉장히 그 발달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어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또 생각이 깊어도 못 쫓아갑니다. 한국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유형을 알고 거기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적당한 생각 갖고는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도화돼 갖고 이런 생각이 마비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왜 그러는가 이제 이 해체주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 아주 귀한 집사님 계셨어요. 참 좋은 친구인데 한국에 이제 여기서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저랑 이제 여기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이게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공계통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음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독백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이 신앙 간증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가 무지하면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 제일 어리석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면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어떤 세상 지식 가지고 무슨 편협한 지식 가지고 무슨 뭘 아는 것 마냥 이제 이런 것으로 비춰질까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삶의 여정에서 신앙 고백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러한 이게 좀 옛날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20세기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살아온 시대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걸 듣는 분들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같이 공감하고 우리 오늘 신앙의 현실을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고 또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만 있으시기를 거듭난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신학도나 아니면 또 전문가들이나 또 아니면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일반 그 분들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잖아요. 여기서 성령님께 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현실을 이해하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러한 데 대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또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또 제가 뭐 주류 사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일종의 그 주류 사회를 지켜보는 입장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 세상의 사상과 흐름과 또 학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평생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이제 한쪽의 그 전통적인 유물이 이쪽에는 관념론이고 이쪽은 이제 그 실증적인 그 경험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어릴 때 뭐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유럽의 합리론, 뭐 대륙의 관념론, 뭐 영국의 경험론, 뭐 이렇게 그때는 이런 걸 외우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조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론 쪽에서 막스 레닌주의가 탄생하고 이제 막스 유물론이 막스 엥겔스의 막스 유물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세 번의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을 전후해 갖고 1945년이 이제 끝났는데 전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고 말 설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큰 전쟁을 1,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이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고 또 막스 레닌주의의 이런 스탈린 같은 비인간적인 통해서 양쪽에서 다 소외를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물론 뭐 19세기까지 올라가겠지만 20세기 초중반에 이제 생겨난 것이 주요 사조가 소위 실존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존주의, 이런 소외와 불안, 죽음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는 이러한 실존주의가 양쪽에 다 소외를 느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세상의 사조도 실존주의가 극히 득세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945년 이게 이후에 또 계속 이 초부터 이제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이 1968년에 68 혁명 프랑스에 그것을 말씀드려가지고 이때를 비롯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마르쿠제 한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1,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러한 막시스트들은 네오 막시스트, 그러니까 이 막시즘의 이제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이런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적인 것 이런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네오 막시스트들이 생겼고
또 이쪽 관념론이나 해결 적인 변증법적인 이런 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해결 좌파가 돼가지고 이게 그 유물론적인 것, 또 실증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또 수용을 양쪽에서 다 수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00 그 지난 세기 중반 이후에 생긴 것이 뭐냐면은 그 비판적 인본주의, 크리티컬 휴머니즘,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판적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네오막시들과 해결 좌파들 이들이 통합하여 버르는 이런 노력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도 그 비판적으로 보고, 또 이런 공산주의, 유물론의 공산주의 폐해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갖고 양쪽으로 이제 여기서 인간에게 정말 그 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자본주의의 그 상품화 인간 소유로부터 인간의 그 존엄성과 권리와 사람 때문에 그런 삶을 찾고, 또 공산주의의 이런 그 교조주의적이고 이렇게 인간의 자유가 없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서 이제 여기서도 그 사람의 권리를 찾으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제 한 사람 말씀드렸고 680명 말씀드렸는데 이때의 주제는 거의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사람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그 제3세계 또 중요시 여기고, 또 인간 해방. 그래서 교회로부터 다 나가고 성해방도 막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전 반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이러한 운동이 있고, 이제 평등, 남녀 평등, 인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권리와 인간성에 이런 걸 추구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미 그 20세기 들어와서 초부터 이제 양자역학, 또 뭐죠, 그 상대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19세기까지의 그 뉴턴의 세계관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뉴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던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상대적이고 다원적이고 또 이 소수를 대변하고 이제 이렇게 진리의 상대성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비판적 인본주의하고 다 잘 맞물려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난 세기 말까지 이렇게 발전되어서 와갖고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났지만 이것이 이제 그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남녀 평등, 성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 노인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되고, 뭐 인종 차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게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 잘 아시피 이렇게 그 동성애 같은 것도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소수로 보고 이들의 권리를 찾아준 게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또 마르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성해방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를 나가고 성해방의 기준점이 뭐냐면 인간의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렇게 도덕률이나 사회의 이렇게 이데올로기로부터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가진 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을 상품화해서 이들만이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면 성적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나 기존 이념이나 특히 신앙의 종교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나라 해서 교회를 다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쿠제가 무조건 뭐 이렇게 잘못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고 이들이 얼마나 이것이 그 레디칼한 인본주의가 얼마나 참으로 참 어리석고 또 무서운가 이것이 참 무지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쿠지의 뭐 지금까지의 이 공헌을 본다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지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한 게 뭐냐면은 그 1차원적 인간이라는 것이 그 지난 시간에 그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그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고 굉장히 그냥 그 이 사회의 이런 약자들이 그런 그 뭐죠 삶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을 그들 충족시켜 줘야 된다. 또 그들의 본능까지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문명이나 문화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로스와 문명에 관한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공헌을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1차원적 인간의 공헌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본주의에 내 노동력을 다 팔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10불로 오늘 하루 팔면 난 10불어치밖에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10불을 벌어갖고 뭐 하냐면은 이거 갖고 이제 모아갖고 100불이라 칩시다. 이러면 100불이라 치면 이걸 모아갖고 뭐죠? 스마트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를 자본주의의 이런 상품으로 또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해갖고 노동력 다 한 거 갖고선 이게 아이폰을 산다든지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1차원적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자기로부터 소외된 이게 허상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의 이 상품화에 완전히 이게 다 팔린 삶의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무슨 원조 교제 이런 거 성도 여성들이 성을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선 옷도 사고 싶고 명품백도 사고 싶고 뭐 스마트폰도 사고 싶고 이제 이러한 멘탈리티가 이게 2차원적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인간 본질로부터 소외된 측면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결국 이 길이 이제 계속 가면 이게 뭡니까? 계시록 말씀도 저희들 상고했지만은 이 푸스케가 이 상품으로 팔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1차원적 그 상태에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인본주의를 노력했지만 다 이거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다 실패하면 1차원적 인간은 결국 이렇게 그 자본주의의 소비품 잉여인간으로 인간 전락해서 이렇게 그 상품화돼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 푸스케가 성령받지 못한 그 인간 영혼이 상품과 함께 팔려나가는 이제 이런 현실을 말씀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다는 게 이들을 뭐 비난하고 이들을 노인네들은 또 너무 말이 많고 또 뭐 설교하고 이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막 이런다면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의 위험성을 막을 만한 윤리적인 이런 정신적인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건 잘 사용은 해도 더 속기가 쉬워요. 이것을 디지털이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누가 이 독재를 하거나 이거를 소유를 해서 이거를 말 프랙티스를 하잖아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고 어뷰즈를 하게 되면 이 젊은이들은 그냥 때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디로 몰려갈지 몰라요. 요즘에 그 한국에 무슨 쿠키 두바이 무슨 쿠키 뭐 이런 거 막 유행했다가 또 사라져갖고 또 이제 뭐 그 남그런다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쏠려다니는 이제 이러한 그 현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나 지식인이나 여기서 경쟁에 살아남은 애들은 더 그냥 높은 위치만 차지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의 깊은 인간애나 인격, 사람됨의 이런 가치들은 점점 좀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45년, 45년 정확하게 아니고 지난 세기 중반 후반에 이제 그 생겨난 주요 그 사조가 뭐냐면은 구조주의입니다. 물론 다른 사조도 있지만 이 그 컨스트럭티비즘이라서 구조인데 이 구조주의라는 뜻은 뭐 굉장히 이것도 복잡하고 학자들도 많고 여러 또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뭐 글이나 어떤 한 측면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김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것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속한 환경, 사회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규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존재가 이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가족이나 사회적인 그 규정 속에서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름보다는 누구네 집에 어머니 그 가정에서 규정받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가 이제 정치인도 뭐 이왕 지난 시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들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요.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이게 구조주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이 프레임 안에서 이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을 정죄하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 이 사람이 누군가 이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면 이 사람은 진짜 한떨까지 다 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주의가 이제 그 굉장히 성행할 때 제가 그 심리치료 목회 상담을 전공한 거죠.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공부했는데 사실 저는 공부한 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공부가 아니라 여기 카나다에서 일반 그 등록된 레지스터 세라피스트를 그 양성하는 그 디그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마스터만 받아도 이제 그 전문가가 되는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월도 오래 걸렸고 그 학위 자체가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크레딧들을 많은 이렇게 실증적인 것, 임상 그런 것들을 많이 따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 테라피스트가 되지 않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이고 그 영적으로 혼란한데 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예수 복음만 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저는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고 예수 복음만 따라가는 이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레디컬한 길을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카운셀링에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상담자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만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국 노인들도 옛날에 그 교회에서 보면은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안 드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드시는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면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해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게 말이 안 그런 거 말하고 실제로는 또 다른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시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눈치를 봐서 식사 대접 같은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신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 이야기만 다 들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이제 몸짓이나 배경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이 소위 이제 저기 뭐죠? 구조주의적인, 그러니까 입체적인, 예, 이 사람과 사회적 관계와 환경과 이런 인터액션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 사람 얘기만 뭐 그대로 듣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속에는 상처가 있어도 겉으로는 괜찮다고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체적인 것을 잘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전인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이런 구조주의 중에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세미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미오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징으로 얘기합니까? 상징적이주의인데 이제 사람은 언어나 말이나 언어보다도 이 상징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카운슬링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어떤 한국 할머니가 계신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세요. 근데 뭐 지하철이고 뭐 어디고 그냥 마음대로 다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왜 그런가 했더니 영어는 못 읽으시지만 이런 색깔, 지하철 노선의 색깔, 그 다음에 건물 모양, 뭐 어떻게 된 구조 이런 것들은 아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러한 그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이 언어라든지 또 이 텍스트 이렇게 말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런 거 없이도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을 상담하려면은 말 갖고 상담이 되겠습니까? 같이 살아보면서 뭐 하고 뭐 이제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건 여기까지 나가면 이거 너무 또 전문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멈추고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에도 그래요. 신학에도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신학 용어로는 엑세지스를 합니다. 이것은 본문 해석이에요. 본문 해석. 근데 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것을 현실이나 상황이나 이게 처지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허면식스라고 합니다. 이걸 해석학인데 근데 이 해석학이 이제 이것도 이게 지난 세기 이제 이 해석학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포스트 모던 시대와 이미 말씀드린 이러한 뭐 구조주의든 해체주의든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해석학적인 과제가 지난 세기 끝까지 되어졌고 이제는 이런 해석학 시대 또 스토리의 시대 이런 게 지나고 이제 데이터 리서치 인공지능 과학적인 모든 것이 이제 그 에비던스 그 릴레이티드 모든 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이러한 과학적 시대로 변했지만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허메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 본문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걸로 많이 발달된 게 이제 20세기 특히 중후반에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과 현실 또 뭐 정치적인 것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또 사회의 이게 변혁 이런 거에 중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적 인본주의 지난 세기 후반 이런데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여기 카나다에서 지난 세기 후반에는 거의 이거 토론토 대학교에 붙어 있는 이런 신학교들이나 또 뭐 여기 뭐 맥레스터나 뭐 유필로이나 하여튼 이런 신학교 저 대학에 붙어 있는 신학교들에서는 이 몰트만을 다 공부를 합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은 이게 굉장히 현장이고 현실적이고 사회 변화이고 이게 사회에 고통받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소위 임미넌트 시올로지 내재적인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고통 당하신다는 이게
패션, 임패시빌리티가 아니라 그 고통을 같이 당한다는 이제 이러한 신학인데 현실의 신학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전공이니까 제가 과거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퍼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페이퍼를 쓴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결론 쪽에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거의 끝을 맺었는데 몰트만은 이 사회 과학적인 이 분석도 약해요. 또 그런 데다가 또 성경적인 바탕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기본적인 이러한 그 말씀에 바탕된 기독교의 이렇게 그 기본적인 교리나 이런 것도 바탕되지 않고 사회에 이렇게 여기도 또 이렇게 충실하지 않고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그냥 자신의 직관, 인투이션에 의한 저기다 그 학자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썼더니 그 교수가 뭐 좋은 점수 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사회 현상, 사회 관심을 갖는데 굉장히 이것이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더라도 우리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는 성도들은 현실 참여라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의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에 이게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돼서 영의 열매로 뭐 어려운 사람 돕는다면 성령께서 인도해줘서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어려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그러한 그 신학이나 신앙과는 저희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구조주의적인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난 세기 이제 후반에 특별히 중후반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거 자체도 틀 아닙니까? 이렇게 3차원적인 틀 아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환경 속에서 이 컨스트럭션이니까 3층 틀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나가 있다면 이런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틀마저도 깨버리는 것이 이제 소위 탈구조주의고 후기 구조주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이거는 당시보다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 데리다라는 사람이 아주 그 주요 인물인데 이런 구조적인 이런 틀마저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해체주의의 핵심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들 신앙 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이성을 이성적인 이런 어떤 이런 그 선악에 대한 거나 무슨 인간의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의 이분법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텍스트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데올로기, 지배이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3차원적인 이런 구조가 있더라도 이 구조 자체에 대한 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는 게 뭡니까? 감각적인 시대가 이제 사람들이 내가 좋아요, 싫어요 시대가 이제 이때부터 열린 겁니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이런 걸부터 심지어는 이런 구조적인 이런 틀로부터 자유하자는 것이죠. 인간 해방을 외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해체주의 이후로 인간 이성이 마비됐는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들이 뭐를 마비시켰냐면 뭐를 제거해 버렸냐면은 로고스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 철학에서는 이 개념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체주의 이후로 인간 이성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윤리만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윤리마저도 이제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참 이제는
정말 인간이 새로운 인간상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모습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게 이성을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참 듣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옛날에 제가 또 말씀 전한 적도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 내용에도 있지만은 무슨 몬테소리 같은 거 1900 이 중반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어린아이들이 영국에서 내가 수학이나 산수 배우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지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만 해라.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가 10살, 12살도 안 되고 어린아이인데 너 여성이면 남성으로 바꾸지 바꿔라. 남성이 여성을 바꿔라. 이걸 해주는 거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부모를 고발하고 아이를 떼놓고 애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결국 인간의 이성이나 법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아주 혼란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몇 살 안 되는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런 또 그 사람이 또 하는 또 그런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이제 조금 이런 늦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늦어지는 이제 이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또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든 우파든 사단은 다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해체주의 하면은 그냥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조주의적으로 사람을 깊이 이해하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겠다. 그리고 아주 심오하게 전체 다 이해하겠다. 어려운 사람은 누구든 하여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해하겠다고 하던 인간주의의 노력들이 이게 실패한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니까 이 툴마저도 해체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감각의 시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과거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무슨 그 책의 퀄리티는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현대 무슨 33인 이렇게 선별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김수환 추경 이렇게 상업적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도 그 책에 이제 한 챕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거기 설교를 하나 넣으신 게 이제 그게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난 세기 후반이죠. 오감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감. 세탁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감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성과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 이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통로의 퀄리티입니다. 지난 시간 실존주의 말씀드리면서 누구죠? 신학자들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 이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바탕이 돼도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철학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위에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중심이 된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필요하고, 이제는 윤리마저도 참 무너지는 시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깝게 아파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롯의 심령이 매일 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그냥 좋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앞으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시대인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두서없이 또 말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철학은 이제 인문과학은 이제 다 종말을 맞게 돼서 지금 저 같은 말씀 듣는 사람들 이제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윤리만 남았는데 이제 이 윤리도 이제 뭐 이미 말씀드린 이런 컨텍스트,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윤리 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윤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참한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아주 출중한 학자들이라도 젊은 학자들이 그들의 멘탈리티나 그들의 윤리의식이나 그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비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러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의 멘탈리티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사회 질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인간성이 무너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면 진리를 여러분 알게 되고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이렇게 그 경륜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의 방향을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조주의의 노력의 한계와 또 해체주의의 이렇게 위험성이 이미 지난 세기 후반에 이런 것이 되어져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져서 젊은이들은 더욱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을 알아서 젊은이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설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너무 신뢰해갖고 그들이 막 최경영처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위에서 잘못된 것은 우려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